확실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주버스 본부 정기 임원 선거 지금 이제 어제도 대구 경북지부 인쇄훈을 이제 강원지구에서 하고 계속 2주간 이렇게 이제 합동 연설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좀 관심과 투표도 끝까지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민주버스 본부 3기 임원 선거 본부장, 수석 부본부장 임원 선거 강원지부 후보 연설회를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요 연설회 사회를 맡은 민주버스 본부 선거관리위원 윤성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어쨌든 회의를 하셨기 때문에 민주노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요거 연설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강원지구 여기 홍준태 지구장님의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지부장님 자기를 못 듣겠어. 앞에 나가서 하시는데. 앞쪽으로 나와서 해주시면 이게 지금 동영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나가요. 마이크 사용하지 않는 유튜브 때문에 네, 마이크 사용해서 유튜브 제작을 해서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공공운송노조 민주버스 본부 강원지부장 황선재입니다. 투쟁부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오늘 우리 강원지구 확대광고 대연대회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어서 우리 민주버스 본부 제3기 인원 선거를 위해서 우리 두 후보자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하고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부산에서 오셨고 어제 또 대구 경북 지부 유세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선거운동 여정이 많이 남았는데 두 후보 팀 모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셔서 멋진 선거 그리고 우리 본부가 하나 되는 이 본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좋은 선거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버스 노동자 10만 중에 우리 3,600명에 불과합니다. 채 4%가 안 되는데 우리 민주버스 본부가 단결하지 않으면 자본과 어용노조와 지자체의 삼각 카르텔을 깨부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단결만이 우리 민주버스 본부에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버스 본부가 버스 현장에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분이 임원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지속 가능한 우리 본부로서 전국의 버스 노동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본부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합동 인사에서 우리 강원지구 동지들 잘 경청하시고 그리고 좋은 질문 그리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시고 오늘 멋진 자리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연설회 오늘 진행 순서부터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장, 수석 부본부장으로 입후보한 후보자들의 유세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선관위가 지정되어 있는 공통 질문들이 있었는데 오늘 현장에 먼저 어쨌든 참석하신 동지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먼저 갖고 이후에 어쨌든 그 질문이 접근할 경우에 저희가 좀 판단해서 그거는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질문을 최대한 많이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 정리 발언을 진행 후 오늘 후보 연설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세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본부 3기 임원 선거
네, 아시겠지만 DO 1, 2번으로 경선으로 네,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설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각 후보자님들은 제시한 시간 안에 발언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후보자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상기 임원 선거에 등록한 기호 1번 본부장 후보 김헌수 조합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지들 주생! 네, 그러면은 오늘 기호 1번 그 수석 부본장 후보로 나오신 김동석 조합원이 계시는데 오늘 좀 개인적인 이유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전당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호 2번 네, 등록한 본부장 후보 네, 박상길 조합원입니다. 예, 동지 반갑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민주버스 기호 2번 본부장 후보 박상길입니다. 우리 동지들께 추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쟁! 네, 다음은 기호 2번의 수석 부본부장 후보자로 나온 정강재 조합원입니다. 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과 조합원과 함께하는 실력 있는 민주버스 기호 2번 수석 부본부장 후보 김광재 동지 여러분께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일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과 기호 2번 후보조 본부장, 수석 부본부장 입후보한 후보자들의 순으로 유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세는 각 5분 내로 네,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후보조인 김헌수, 김광석 후보자의 입국 유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모자랐죠? 네, 하시고 양보해서 네. 제가 양보해서 먼저 하셨으니까 오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동지들 먼저 구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버스 잡은 박설, 어용노조 분쇄, 어깨 펴고 당당한 민주노조 미니버스 본부 제3기 본부장 후보 김호수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앉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동지들 정말 반갑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춘천에 오니 제 마음도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꿈이 나중에 정년하면 춘천 와서 사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지들 잘하면 여기 가서 자주 볼 수 있을 거란 기대 섞인 희망이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02년 경기도 소신여객이라는 버스회사를 취직해서 지금까지 현장에 있습니다. 버스 현장에 오기 전에 그 전에 민주노총을 해서 제가 거기서도 조합장 역할을 했었는데 제가 뒤통수를 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민주노총 안 하겠다 다짐하고 버스회사를 왔습니다. 버스회사 와서 제가 오자마자 팔자가 무슨 팔자인지 모르겠지만 한국노총에서 대의원까지 하고 그 다음에 몇 년 좀 지켜보니까 이거 내부적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내부적으로 투쟁했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게 한국노총 조직이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도 복수노조 합법화가 된 이후로 30명이 민주노총으로 조직전환했습니다. 그 30명 중에 민주노총으로 가는 걸 반대한 사람 중에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2명이 반대를 했어요. 나머지 28명이 찬성했는데 2011년도 5월 1일 민주노총으로 가입하고 회사가 그리고 자녀련이 곧바로 탄압해서 28명 민주노총으로 조직전환하자고 주장했던 28명이 2달 안에 다 탈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명, 3명 쭉 이렇게 지내오다가 2013년도 부당해고를 당해서 회사는 제가 해고 당하면 민주노조가 떼길 줄 알고 해고를 했습니다. 제 2년 동안 열심히 투쟁하고 2015년도에 현장에 복직해서 지금까지 현장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수노조로 대부분 소수노조에 있습니다. 우리 본부 산하에 지회가 169개가 있는데 3개가 자주관리 기업이고
나머지 10개가 교섭대표 노동자도 있습니다. 나머지 56개 지회가 다 소수노조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했을 때 답답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이 되겠지만 제가 한 15년 가까이 소수노조로 달려온 결과 현장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버스 현장이 그런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보면 소장이 어이 김씨 어이 최씨 말 안 들면 배차 바로 내리고 결근계도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결근계 연차이와 산재 처리 정말 우리 민주노조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조합원들 정말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우리 조합원들 투쟁으로 인해서 항우노총 심지어 기업노조까지 회사에서 큰소리 치면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수노조로 지금까지 오고 많은 사람들한테 배신당했지만 우리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직을 사수하지 않고 이런 투쟁을 계속 해오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과거의 1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동지들 투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버스 본부장이 된다면 4가지 공약을 동지들에게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결하는 민주노조 완성하겠습니다. 동지들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우리 얼마나 분열하고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까? 제가 본부장이 되면 즉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선두에 서서 서로 단결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입니다. 공공성 강화 완전 공익제 투쟁을 선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2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따가 서로 질문하는 시간에 꼭 이것 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탄력근무제 분쇄와 2교대 쟁취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본부 중심 단체 교섭을 진행해서 현장에 있는 지부와 지회가 면밀히 소통해서 민주버스 본부가 단체 교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동지들, 제가 본부장이 당선되면 민주버스 본부가 희망이 되는 민주버스만 보면 웃음이 나고 행복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동지들 본부 믿고 힘차게 투쟁합시다. 고맙습니다. 시간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기호 2번 박상길 정강재 후보조의 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동지들 정말 반갑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진흥구석이었죠. 진흥구석 동지들의 이제 63당 요청으로 춘천에 이제 제가 첫 발을 띄었었는데 그 당시에 춘천을 와서 우리 진흥구석 동지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후에 정말 강원도에서 지부를 만드는 게 정말 꿈이었습니다. 후보님 그 마이크로 좀. 죄송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그 지부 출범 관련해 있어서 정말 꿈이었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강원지부 동지들이 우리 항성제지 무장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투쟁을 이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동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민주버스 본부 기호 2번 박상길입니다. 동지 여러분께 투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예, 본부장 후보인 저는 버스, 택시, 화물, 항공을 조직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우수산업협의회 담당 임원을 하다가 임기를 마치고 지금 현재는 서울지부 교육국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 부분부장 후보는 부산 경남 지부장으로서 지역에서 그 옆에가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 강원지부 조합원 동지들, 버스 자본과 대정부, 지방정부, 어영노조와 투쟁을 위해서는 하나된 단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철보다는 동지애로 말보다 실천으로 하나됨을 실천해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민주버스 기후 2번의 5개 공약을 차근차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산하지구 지원 사업입니다. 단체 교섭 각종 투쟁시 지원은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또 사업이기도 합니다. 본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교육, 선전사업 지원은 지역적 특성, 현장의 요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방식을 취합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도 개선 투쟁 정책 사업입니다. 운수사업법 조항 중에 사업주들의 의무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겠습니다. 각종 노조법 개정 투쟁을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사업입니다. 노동안전 정책 사업, 사모펀드 대응 정책 사업, 버스 준공영제 개선, 버스 공영제 정책 사업은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진입일 것입니다. 이에 민주버스 본부 3기 임원으로서 조합원 동지들이 선택해 주신다고 하면 지역별 현안을 조속히 취합해서 이 사항들을 본부가 주도해서 지역의 진보정당,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역별 공대회를 구성해서 일관된 실천 사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조직 사업입니다. 조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단결이 필요합니다. 내적 조직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의 지금 절절한 또 현실이 급합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적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내적 안정화를 위해 지역지부와 현장, 조합원들과 지속적 입장을 하나로 모아가는 일관된 실천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사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 전망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영노조 내에 우호적 세력을 발굴해서 그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임대투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섭군을 획득하고 있는 지부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 한계사업장 투쟁만으로 돌파하기가 점점 힘에 부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청주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파업을 해도 일정 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어영노조가 동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부 간 합의가 가능한 공통의 요구안을 만들고 하나로 뭉쳐 조금 더 크게 투쟁해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민주버스 기후 2번 동지들과 토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신설, 책임임원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조직위원회, 노동안전위원회, 단체교섭위원회, 자주관리위원회, 청년위원회를 설치해서 본부장, 수석보건부장 그리고 각 임원들이 각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담당해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민주버스 기후 2번 본부장 후보 박상길, 수석보건부장 후보 정강재는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더 큰 단결, 더 큰 투쟁, 더 큰 승리를 만들기 위해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유세를 해주신 그 후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세를 들으시는 좀 중청내시는 분들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계신 참석하신 조합원 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책상 앞에 공보물이 있으니까 꼼꼼히 공약이나 어쨌든 내용들 한번 보시고 후보자들에게 후보자 지정 또는 공통으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을 어쨌든 질의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어쨌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분장 조합원 그 동지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손을 들어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선거 후보자 공고가 난 이후에 우리 지부 현재는 우리 지부 확대 간부 동지들만 와 계시고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궁금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취합을 해서 조합원 의견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것이고
나머지는 아까 우리 회의할 때 보니까 지회마다 현안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회별로 현안 문제 하나씩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회별로 말씀해 주시죠. 현대우수부터 그쪽에서 안녕하십니까. 현대원수시의 제장 신청국입니다. 현대원수는 그러니까 2022년도에 민주버스본부에 가입을 하였고 23년도에 안전공영제를 목표로 투쟁을 하다가 양구군에서는 이제 23년도 8월 지금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양구군에서는 안전공영제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25년도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쭉 이제 진행 상황을 보면은 하나 딱 걸리는 게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승계를 하자니 공무원 정원은 꽉 차서 안 되고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2025년 1월 1일부터는 신분이 바뀐다. 그때는 공무원 신분이 되기 때문에 현재 민주버스본부 이 노조를 나와서 공무원 노조로 편입이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부서 지회에서는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안이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두 분 다 네, 공동을 드릴까요? 그러면은 이번 아까 1번부터 하셨으니 이번 후보자부터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동기가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그동안 버스 공영제를 요구하면서 그 시행이나 절차적 방법 관련에 있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버스 공영제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버스 공영제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러면 지금 현재의 버스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 조건 그리고 임금까지 그리고 정년 부분도 일정 이제 차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공운수 노조에는 지금 그 공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이제 교육 이제 공무직 동지들도 지금 계속 이제 공무직 투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직 공무직 신분은 아니세요. 다만 이제 각 지자체에 청소나 시설 관리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지금 대부분 공무직이고 저희 이 공공운수 소속의 조합원들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황선지 지부장님이 우리 동지들을 정확하게 이끌고 정확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길에 조합원들이 저희 2번 후보를 선택해 주신다 그러면 그 길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공영제가 됐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시행만 하겠다고 결정한 거지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지자체에서 어떤 부서가 그걸 맡아서 운영할 건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저희들이 시군에 요구해가면서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어느 정도 관철시킬 수 있게끔 끝까지 추진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길에 어쨌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게 답변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후보자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후보자님 생각이 예. 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정확한 어떤 노트가 없다면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쪽에서도 것처럼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고용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어떤 노조 노조를 바꿔야 된다면 바꿔야 되는 거고 네. 아니 우리가 계속 민주버스로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다는 거를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공무직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신분이
바뀐다 공무원으로.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공무원 노조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예, 제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남았죠. 예. 시간 남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금 이게 신분 이제 노조가 되면서 노조에는 이제 버스 본부에서 그지 우리 공공운수 내에서 공무원 노조로 갈아타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 정확하게 이제 아직 결정 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공영제가 되면 공무원이 또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인데 보통 보면 관리 공단에서 공단으로 할 것인지 이제 공무원으로 직고용할 것인지 지금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면 공무원 노조 편입이 원칙이나 노조의 관계는 시청이나 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노조끼리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공무원 노조와 우리 공무원 노조 버스 본부가 가지고 유기적인 협조하에 계속 어느 게 우리 동지들의 뜻에 따라서 투쟁적으로 좋을지 남을지 계속 갈지 발악하는 좋을 것을 유기적으로 판단해 있고 종합적으로 보여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공무원 노조하고도 좀 협의를 가져야 된다는 사항으로 봅니다. 네. 네, 답변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그러면 1번 후보로 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공공선거과 공영제 관련해서 완전공영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시간상 못 드렸는데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본부장이 당선이 되면 두 가지로 나눠서 전략을 좀 구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운수노조나 민주버스 본부가 그동안 큰 전략이 없이 전술이 없이 크게 완전 공영제 투쟁으로 일반돼서 투쟁을 전개해서 배가 약간 산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투쟁을 좀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본부장이 되면 두 가지 전술로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격오지 노선, 즉 지선 노선이라고 저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런 노선들은 대부분 강원 지구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중공영제 노선을 하지 않는 그런 격오지 노선 관련해서는 완전 공영제 투쟁으로 전략을 전술을 좀 잡아야 된다. 그런 방향을 좀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6대 광역시는 현재 중공영제 노선을 하고 있는데 완전 공영제 투쟁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래서 공공성공화 투쟁으로 좀 방향을 좀 잡고 저는 정책을 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 현대운수지에 관련해서 내년 1월부터 우리 강원지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현대운수 동지를 투쟁해서 내년 1월부터 완전 공영제를 전환하는 거 관련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복도 열심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방 질문하신 내용 관련해서 잠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지구 화성도시공사 지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완전 공영제입니다.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완전 공영제인데 1년 동안 계약직을 하고 1년 이후에 평가를 해서 무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대운수도 그런 구조로 갈 생각인데,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근속하고 있는 현대운수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동지들은 바로 정규직 또는 무계약직 전환되는 게 맞습니다. 계약직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새로 선출된 뽑는 사람들은 어떤 시험을 봐서 1년 계약직을 하고 뭐 심사돼서 무계약직으로 전환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근무한 사람들은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노조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야구구청이라든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라 그러면 곧바로 부당노동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부당노동이 치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조합원들이 제가 공공운수노조에 가든 뭐 어디 서비스하면 가든 한국노총 가든 우리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나 저렇게는 그거는 부담금이 걸리는 거예요. 갑자기 열받네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열받아서 제가 흥분되어 있는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좀 잡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질의 물어보시면 아까 무기계약직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는 처음에 양국에서 얘기한 게 무기계약직하고 시간선택 임기제가 있는데 무기계약직을 뜨려고 하니까 정년이 61대로 딱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운수 지회가 절반 이상이 61대가 넘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간선택 임기제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걸로 가다 보니까 이제 매년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까지 나오거든요. 추가 답변 좀 드릴까요? 네. 저하고 이제 이번 하시는 걸로 화성도시공사하고 똑같습니다. 뭐냐면 그 화성도시공사가 운수 쪽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우리 조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과반수가 항로 쪽이었는데 그래서 곧바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교섭단위 분리 신청하면 교섭이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는데 화성시하고 화성시 도시공사하고 항로청이 머리 쓴 게 민주노총에 민주버스 본부에 있는 조합원들 몇 명 좀 작업을 해서 항로청에 가입을 시키면 가입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임금이나 정년 관련해서 협의를 하면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교섭단위 신청을 분리를 못했는데 지금 만약에 그 현대건설지회가 그 화성시나 뭐 공사에 편입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똘똘 뭉치면 교섭단위 분리가 돼요. 그래서 임금이라든지 정년이라든지 별도의 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핵심은 우리 조합원들이 분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과반수가 분명히 항로청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년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그들 마음대로 어떤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 정년이 한 60세가 될 텐데 아마 그게 좀 엮이게 될 건데 만약에 이제 전환이 되면 조합원들 설득해서 우리가 단결해야 된다. 그래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해서 우리가 원하는 뭐 정년 65세든지 임금이든지 별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저는 어쨌든 공무원이 된다면 한마디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던 바잖아요. 저는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제 아직 결정을 안 됐을 때 이제 고민인 거잖아요. 공무직이냐 시간 스펙제 임기제냐 정확하게 공무원이 되는 건데 정확하게 지금 양국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만약에 공단 또는 공사가 있어서 고용이 된다면 공무원이 아닌가요? 우리가 잠깐 화성도시공사는 잠깐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직입니다. 아닌 거고요. 그런데 시간 스펙제 공무원이라 하면 그 개념 잘 아시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에 전문기술직, 전문직, 그 다음에 우리 버스 같은 경우는 전문기술직에 해당하는 것이 이런 분들을 시가 특별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하는 제도가 공무원 시간 선택제 임기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임기 공무원 중에서도 시간 선택제입니다. 그런데 임기 공무원제는 1년에서 5년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 원래 그 전문기술직 우리가 전문기술 그런데 공무원이 우리가 정규 공무원이 되려면 호동을 입고 하면 응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직으로서 들어가는 방법은 공무원 시간 선택제. 그 대신 이제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전문성을 인정받되 고용 안정성이 저하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5년까지만 보장받은 법률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금이 그러니까 최대 이게 법률로서 35시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단역으로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럼 35시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임금을 올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공무원은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이게 사업이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쟁력으로 돌파가 안 된다는 점. 단 이런 건 있을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좋은 점은 만약 시간 스펙트 공부를 한다면 35시간이 버스가 35시간 운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인원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점. 우리 조합은 그러니까 양부구에서 그나마 자리로서 일자리로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이점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 고민들이 있지만 제가 공무원이 된다면 또 여러 가지 공무원 누리수 혜택도 있고 자긍심도 가지고 전국적으로 모험 사례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요거 하면 아까 제가 말한 최대한 폭을 넓힐 수 있는 35시간까지 그리고 우리가 더 근무할 수 있고 더 넓히고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그런데 이런 거 당장 내년부터 시행한다면 내년 예산은 거의 지금 확정적이거든요. 이 솔직히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내년 예산 같은 경우 손댈 수 없다는 점. 왜냐하면 거의 여기 시의회에서 통과가 남은 사항이기 때문에 개수론이 굉장히 힘든 사항인 거죠. 그렇다 그 이후에 우리가 좀 가능하게 볼 수. 그래서 저는 따면 우리가 자부심을 간다면 최대한 5년은 법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1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한다면 그나마 실제적으로 전문기술직 공무원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좀 더 나은 데로 가기도 하고 계속 하기도 한다는 점. 그래서 그런 우리한테 유한 측면으로 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어떠십니까?
그럼 다음 어쨌든 질의. 다음은 원주 태창원수 지혜자 우청학입니다. 두분 후보자님께 각자 기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태창원수 지혜는 법정관리 지금 9년 차입니다. 소수노조 다수노조였다가 소수노조로 전략하는 바람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법정관리 9년 차인 태창원수 지혜를 법정관리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공장 후보님들의 무슨 좋은 의견이나 방안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지 좋은 것인가. 그리고 지금 원주는 중공제를 올해 용역 끝나고 내년 상반기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상반기에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고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후보부터 하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인 말씀하신 부분을 좀 메모를 하는데 지금 제가 서울, 경기, 강원 지역 버스 중장직을 수행했을 때 역시 또 원주의 태창 법정관리 정말 이 법적인 그 자본들끼리 법적인 그 싸움도 정말 지난하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정관리 관련에 있어서는 저는 어찌됐든 우리 지금 춘천의 시민버스 동기들도 계시지만 저는 법정관리 회사는 정말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망해야 됩니다. 이 회사를 완전 빈깡통으로 만들어 놓은 저 사업주들한테 또다시 그 버스 운영을 맡긴다는 것은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 시민버스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대응 투쟁, 특히 이제 우리가 버스 공개 투쟁을 춘천에서 전개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싸움을 우리가 정말 또다시 힘있게 할 수 있겠냐 우리에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대안을 저희들이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싸움이 어렵다고 하면 새로운 대안, 원주의 태창운수를 올곧게 세울 수 있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1번 후보자가 우리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자주관리 기업도 좀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어찌됐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법적으로 지난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드린 것처럼 선택을 좀 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정말 원칙적으로 우리가 원주시가 책임져라 하는 버스 공영제를 요구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우리 버스 노동자들이 그 회사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지관리 기업을 요구할 건지 그 판단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동지가 정말 힘드실 겁니다. 제가 공공운수부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정말 우리 동기들과 함께 못했던 시간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황선재 지부장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강원 지부장들이 똘똘 뭉쳐서 계속적으로 원주 태창과 그리고 그 외의 지혜 투쟁들을 지도해 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 있게 해 오고 있었다는 걸 좀 믿습니다. 우리 지부장님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그 대안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기호 2번 후보님과 약간 비슷한데요. 네, 완전히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전에 서경강 지부 지부장 역할을 맡고 있었고 우리 태창 우리 지회장과 같이 수행도 몇 달 동안 했었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보관은 이렇습니다. 현재 그 원주 태창 관련해서는 원주시가 지금 준공제로 형태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격오지 노선, 즉 지선 노선 관련해서는 이번 후보가 말씀드린 것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노서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드린 것처럼 완전 공영제 방향을 잡고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원주시는 중공제로 방향을 잡고 간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안타깝고 어려운 건데 제가 현대건설 투쟁 때 교훈을 좀 얻은 게 뭐냐면 저희가 달구벌버스 대표이사랑 지부장님이랑 요청을 해가지고 기업 인수를 양양구청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수하겠다. 그래서 원주 태창 관련해서는 제가 달구벌버스도 엊그저께 만나갖고 얘기했는데 태창 관련해서 인수할 의향이 있다라는 제가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청 버스 담당과 가서 우리가 인수하겠다라는 제안서를 좀 제시해서 그 자주관리 기업으로 좀 만드는 방안으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애초에는 원주 태창 노조가 이게 분열되지 않았으면 민주노조로 됐으면 진작에 자주관리를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답인지 모르겠지만 자주관리 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 산하 조직하고 같이 해서 그 투쟁을 좀 만들고 중공제 관련보다는 완전공제 투쟁 쪽으로 이게 약간 방향을 잡고 저는 두 가지 완전공제하고 자주관리 기업 형태로 우리가 좀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각평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가평제시장 김종국입니다. 저는 옛날 11년, 13년 전에 투쟁을 하도 가열차게 해가지고 큰 사측하고 이런 말썽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네, 근데 지금 전국의 우리 버스 노동자들이 거의 다 소수인데 소수의 갖가지 사소한 것 자잘한 일 때문에 투쟁을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지회원이 몇 명 안 되고 거기에 생활까지 겹쳐 있다 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거는 그거의 한계고 또 전국에 우리 버스 지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본부가 서울에서 그 지회를 일일이 커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부도 안 되고 있고 지혜도 안 되고 있고. 근데 지금 강원도로 따지면은 그때 영월 통장 다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인원이 아까 보니까 70여 명, 71명이 안 된다. 강원 지부가. 지부장님 혼자서 이거 커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 강원도뿐만이 아닐 텐데 본부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실 거면서 어떻게 같이 연대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 1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강원 지부뿐만 아니라 우리 본도 산하에 11개가 지부가 있고 내년에는 아마 충북 지부가 아마 경기버스 보험으로 아마 가입이 될 것 같습니다. 12개 지부가 될 텐데 대부분 지부들이 사무국장이나 사무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지부장님이 다 하시거든요, 실은. 그래서 제 보관은 일단은 민주버스 본부 중심으로 단체 교섭을 진행한다. 그래서 단체 교섭 관련해서는 본부장님에게 업무 분담을 본부가 좀 가져오는 걸로. 그래서 지부장님은 단체 교섭에서 약간 벗어나고 지부산의 각 지역을 실무로 좀 대체하는 업무를 좀 분할하는 걸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가 그래봤자 본부가 단체 교섭을 하는 데가 자주관리 비율 10개밖에 안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본부가. 그래서 제가 공약 중에 4번째 공약을 보면 본부 중심의 단체 교섭과 투쟁을 전개한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부장님의 단체 교섭을 본부가 가져와서 지원해준다. 그럼 상당 부분 업무가 좀 줄어들 겁니다. 지부장님이 각 지의 실무를 하는데 부담이 저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는 충분히 제가 단체 교섭 경험도 있고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충분히 본부에서 그 정도 지원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소수노조 관련해서 어떻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냐면, 일단 저는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노조활동 보장, 두 번째 실무적 교육 지원인데, 처음에 이제 노조활동 보장은 뭐냐면 교대 노조가 한국총이 대부분 교대 노조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운영이라든지 뭐 대의원대회라든지 이런 거 단협에 의해서 다 이부 처리가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조합원들이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 단협을 효과적으로 잘 이용을 안 하는데, 그 단협을 잘 살펴보고 기본적으로 노조 활동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본부에서 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거고요. 그다음 이제 지회 사무실이라든지 근로시간 문제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 쟁취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 일상적 선전 활동 관련해서 본부에서 선전문을 좀 잘 제작해서 지회 우리 조합원들이 선전 활동할 무리가 없게끔 잘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무적 교육 처리인데요. 일단 우리가 지회가 확대될 만하면 분열되는 게 뭐냐면 의사결정 문제고, 두 번째 회계 처리 문제입니다. 투쟁은 너무 잘하니까 투쟁 가르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회계 문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본부에서 체계적으로 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체계 조합원들이 지회장이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지회의 운영위를 활성화시켜서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집단적으로 실천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걸 본부에서 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갈등과 반목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직 확대라든지 조직화가 될 거라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가평교통 지회장님 정말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여타 우리 지회장님들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저는 본부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소수노조이다 보니 정말 단체 교섭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상적인 사업과 투쟁인데 그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말씀드렸듯이 교육, 선전, 그리고 조직 등 어찌됐든 지역에 있는 동료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 기호 1번 후보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째 이제 소수노조이다 보니까 정말 각종 회의나 그리고 노동조합의 회계나 그리고 일상적 활동조차도 하지 못하는 지위가 거의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저희 기호 2번을 선택해 주신다고 하면 본부의 실무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실무 역량을 일정 동안 지구에 파견해서 그 업무를 일정 함께 하면서 그 해당 지회가 자립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본부의 정말 책임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투쟁해 왔지만 정말 소소노조 투쟁만 저희도 해왔잖아요. 우리 지부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다 소소노조예요. 그때는 다 지부가 거의 대부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본부 내에 11개 지역 지부가 있지만 정말 지부장 동기가 완전 상근하고 있는 지부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부의 사무국장조차도 없는 지부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지금 방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면 조금 더 역량이 되는 본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조합원 동기들이 정말 본부가 어영노조의 진정한 대안 그리고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본부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이번에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조장님. 우리 나오던데. 나오고 나오고.
질문 좀 들려요?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 강하게 올 것 같아. 강하게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두 후보조 모두 우리 석영강 때부터 거의 동고동락을 한 그런 동지들이기 때문에 어느 동지가 되더라도 우리 강원지부 현안 문제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강원지부는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민주노총 상급단체 변경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민주버스본부의 정책 방향에 한 치도 어긋남 없이 정말 가열차게 투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양구현대운수 투쟁으로 완전공인제 쟁취했고요. 춘천시민버스 탄력근로제 박살내고 1일 2교대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동지들 53명 집단 해고될 때 단식 투쟁을 통해서 본부장 단식 투쟁을 통해서 전원 복직시켰습니다. 저는 우리 강원지부의 투쟁은 우리 강원지부의 조합원의 동지들의 결연한 의지와 우리 전국의 민주버스본부 조합원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가 아니었으면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정말 가슴 벅차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후보조 모두 단결이 화두입니다. 캐치프레이즈. 근데 제가 강원지부장으로서 중앙위원회 회의나 우리 단체방을 보면 우리 간부들이 이쯤 되면 민주노총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그때 석윤광 지부 선거 때 분열이라는 홍역을 치렀습니다. 지금 또 한 번 그 분열이라는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자유의사 그리고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듣는 조합원 동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3,600명도 채 안 되는 우리 민주버스본부가 이렇게 사분오열돼서는 절대 어용노조 적폐자본 그리고 거기에 기생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지자체 권력 맞서 싸울 수 없다.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완전 공영제 제가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우리 박상길 동지, 우리 같이 오신 차재만 동지한테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지부장, 지회장직을 해오면서 그것이 맞다. 우리가 버스 현장을 바꾸는 일은 완전 공영제 아니고서는 바꿔낼 수가 없다. 그래서 가열찬 투쟁들을 해왔습니다. 석영강 지부 때 석영강 지부 조합원 동지들이 왜 강원도 투쟁만 하느냐고 질타 많이 받으셨죠. 지금 민주버스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서울, 경기, 강원만 투쟁을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의견, 본인들이 결의하고 본인들이 함께한 투쟁이었습니다. 그것을 왜 강원도에만 투쟁하냐라고 해서 정말 자책감, 자해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민주버스본부 각 조직의 분열상을 보면서 정말 실망 많이 했고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안 그래도 몸이 아파 죽겠는데 저는 모두가 하나 되는 민주버스본부 만들어야죠. 우리가 분열하면 그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상길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우리 석영강 지부 때도 우리 강원 지부 투쟁을 주로 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 민주버스본부 집행부도 강원 지부 투쟁 많이 했습니다.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오늘 같이 출마하신 우리 수석 부본부장으로 출마하신 정봉재 동지가 있는 부산 경남 지부에서 울산 지부에서 가장 많이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왜 강원에만 투쟁 집중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우리 주말에 주신 조장 동지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찌됐든 제가 노조의 부위원장직을 수행했을 때 발생했던 문제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힘들었죠. 제가 서울, 경기, 강원 지역 버스 진단했을 때 정말 이제 몇몇 동지들이 왜 강원도 투쟁만 하냐, 왜 거기서 돈 쓰냐. 근데 저희들 여 강원도 내려와서 정말 지구의 재정부 한 번 아끼겠다고 정말 그렇게 했죠. 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우리 통상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이제 회계비 뭐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그 당시에 정말 힘들었죠. 정말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 고생을 쌩 고생을 하냐 이런 뭐 이제 자체 가지고 자체도 많이 했지만 하지만 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도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이 조직에서 끝까지 버티면 지금 당장은 그 동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동지들도 그 당시에 그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저 심지어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진짜 우울증까지 생겼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도 그렇게 심해서. 그런데 그거를 고쳐줬던 것이 정말 저와 함께 해줬던 동지들이었어요. 정말 동지들한테 받은 그 상처가 그 함께했던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주고 있던 그 동지들한테 저는 치유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부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런 갈등 구조 관련에 있어서는 저는 어찌됐든 제3기가 출범하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선본에서 지금 5가지 공약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버스 본부가 하나를 뭉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지부에 그리고 몇몇 조합원 동지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1차적으로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뒷풀이 내에서 뒷담 맞추는 거 좀 한번 웃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제일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뒤에서 비판하지 말고 앞에서 정당하게 비판하면서 토론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안을 함께 조직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는 조직 갈등 해결의 첫 번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부족하지만 우리 심사님 저 한번 믿어주시면 정말 끝까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똑같은 것 약간 들어도 되지 않나? 예.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예. 이것만 질문하는 이것만 꼭 집어서 질문해서 제가 속상했습니다. 조금 쉬운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뭐냐면 조직 진단하고 조직 강화하고 조직 확대할 수 있는 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2022년도에 2020년도에 경기지부장으로 당선되고 우리 조합원 70명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원의 경진예객이 만나자고 해가지고 이제 길거리에서 좀 만나고 한 2년 동안 제가 이제 조직하고 2년 만에 500명까지가 넘어왔는데요. 한 3년 동안 투쟁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여기서 제 주장일 수 있습니다. 일방적 주장일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투쟁하면서 회의하면서 큰 소리 안 들었습니다. 리더는 이유가 없습니다. 리더의 역량입니다. 그게. 조직을 이끌고 가면서 안에서 잡음이 나오거나 다른 목소리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쪽 길을 잃고 한 방향으로 가는 동지인데 우리끼리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모든 책임은 리더한테 있습니다. 리더가 얼마나 잘하느냐, 조직 진단을 얼마나 잘하느냐, 조직을 얼마나 잘 이끌어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부장에 당선되면 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조직의 리더는 바로 이런 리더구나, 이런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구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런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두 분 중 어느 조가 당선되시더라도 단결될 수 있는 민주버스 본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혹시 아프게 했거나 그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지역을 대표하는 지부장으로서 그리고 우리 지부 본부 활동을 지켜보는 우리 지회 지부의 학대감사 동지들이 우려를 제가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검증이고 또 이후에 잘못된 거 있으면 사과하고 이후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자리니까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규정과 규약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규정과 규약을 내가 마음에 들면 지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이 규정 규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광재 수석 부본부장 후보께 묻겠습니다. 우리 텔레그램 소통방에 지록이마라는 글을 올리신 적이 있어요. 근데 무슨 의도로 올리신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본 유래는 어느 한 유력 정치인 신하가 역모를 꾀하기 위해서 같이 동행하는 간부들이겠죠. 우리 조직으로 치면 간부들이 내 말을 얼마나 따를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 사슴을 잡아서 왕에게 바치면서 이것은 말입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왕이 이게 왜 말이냐 사슴인데, 그러니까 그 간부가 묻습니다. 주변 신하들한테 이게 말입니까 사슴입니까? 전부 다 눈치 보면 입을 닫거나 사슴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말이라고 한 사람은 전부 다 처형돼서 없애버려요. 난 정광재 의장 동지가 우리 본부의 일련의 그 분열 사태의 중심에 서 있다고 좀 보았습니다. 그 분열 사태의 중심에 서 있던 후보가 수석 본부장이 출마를 했습니다. 지금 본부장 동지, 수석 본부장 후보 동지는 당선이 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분열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 수석 부본부장이고 지금 출마를 하신 겁니다. 지금 부산 경남 지부는 의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버스 본부 탈퇴를 지부 대의원대에서 결의를 안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부결됐지만 모두 규정규약 위반 아닙니까? 수석 부본부장 후보가 소속된 지부에서 그러한 규정규약에 반하는 결정들을 했는데 이후에 만약에 기호 2번 조가 임원을 맡게 됐을 경우에 산하지부가 규정규약은 당신들도 위반했으니 나도 위반한 게 뭐가 잘못이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수석 부분 후보 좀 말씀합니다. 우리 빵훈 지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 그리고 충고지 다 감사히 드렸습니다. 먼저 아울러서 해명과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부경지구에서 버스 본부 역할론에 대해서 제기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무용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는 게 뭔지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결정적으로는 2월에 갑자기 이거 아시면 이때까지는 2월에 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2월 대의원대에서 제가 올해 갑자기 좀 신변변화 한 2개월간 입원을 했습니다. 그 입원한 사이에 좀 2개월간 저도 갑자기 뭔가 할 정도로 급한 변화가 좀 있었던 사실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듣기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대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이 말씀대로 나왔고요. 전기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파악이 이날 본부가 정기될 때도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본부 임원진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오지를 못했고 그리고 지금 본부 임원 중에 이제 한 분은 저희 조합원이기도 하고 전 지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당연히 급하기로 오는데 이제 기자에서 급작스럽게 오늘 같은 지에서 일한다고 못 오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 좀 사태 발단은 좀 급작스럽게 그런 환경들이 이제 갑자기 좀 시도되었던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탈퇴 이야기는 분명히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공운수 민주노총 하고 이제 탈퇴 이야기 누가 저도 그 탈퇴 이야기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탈퇴는 버스 협의회로 갈 수 없느냐. 쉽게 그런 과정에서 나왔던 게 그런 용어 정리는 분명히 그분도 정리를 했던 거고. 그래서 민주노조를 탈퇴하다는 취지는 아니었고 협의회로 돌아갈 수 없느냐 그런 취지였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합비 납부 거부 이야기 솔직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제가 있습니다. 그분은 할 수 없는 조직적인 위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했는데 제가 우리가 했지만 유엔에 단 유엔을 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 합리적인 조건이 있어야 된다. 투쟁이라든지 처분임금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나연 못하니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조합비 납부의 투명성이 좀 문제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이 과정 지켜보고 하고 제가 분명히 이거는 해수된 거 보고 조합비 납부는 더 이상 이술 유에서는 은행에 차지 비자를 즉시 완납 그리고 이후에 3개월 지금 완납 처리 바로 제대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부장님 시간이 따라가는데 있지만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저도 사퇴서를 바로 냈었습니다. 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서를 냈는데 정식 냈습니다. 그때 저도 지부장님도 결단하셨지만 그런데 사퇴서가 솔직히 반려되었어요. 제가 완료되었고요. 책임을 통감해서 저도 이 상태에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벌써 수석 부중간 출마 처음에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부경지부가 이런 핵심의 중심에 있는 부경지부가 민주버스를 벌이게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수석 부부에 대해서 일조해야 되고 그리고 화학과 더합하는데 일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부 동지들이 제 나가는 거 지금 극심한 반대를 하는 분들이 일부 계셨습니다. 토리가 수익 끝에 동의를 일부 받았고요. 전면 받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받아서 급작스럽게 좀 놓은 것 된 거 사실이고요. 분명히 말하지만 부경지부가 몰랐던 알았던 한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반드시 고쳐 나가야 되고 부경지부를 책임지고 있는 지부장으로서 책임 통과하고 이후에 이런 일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 좀 고생하지만 잘못된 부분들은 그리고 그 규약 규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려고 했던 사실은 아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 빌어서 좀 우리 동지들에게 심정 끼친 점은 제가 지부를 대신해서 정식으로 이런 사과드리고 또 위에 계신 조합원 동지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진정성 있는 사과였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 하면 집행부의 집행 능력이나 업무 모든 분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의 회계 투명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 밝혀진 거 없잖아요. 의문 제기는 하고 진상 규명은 하되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러면 차기 집행부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 집행부가 마음에 안 드는 지부들이 있어요. 그럼 그 집행부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의무부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명백하게 그건 고의성이 있든 없든 지부 우리 본부 노조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해태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느 집행부가 되든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집행부의 집행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굳이 짚은 것이고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규정규약 의무 위반 관련해서는
이것이 고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본부 카페를 가보니까 선거운동 위반 제재 공지가 있더라고요. 이 본부 선관위하고 후보자 합동회의를 통해서 각 선본에서 쓸 모든 홍보물은 사전에 본부 선관위 승인을 얻으며 제작 배포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본부 선관위 승인 없이 부산경남 지부 밴드에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모르고 하신 겁니까? 예. 정확하게 제가 일요일 전체 회의에서는 참여를 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했고 그런 사항을 일단은 세부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있었다, 기호 2번 뽑았다, 그리고 세부 사항들은 좀 나중에 이야기하자가 됐고 일단은 인지 모르는 건 사실 세부.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부터니까 월요일 출발 공지와 동시에 출근해서 평까지 글을 좀 썼습니다. 조합원도 우리 부영지부 동지들에게 출마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좀 그리고 급작스레 출마하게 되었으니 아까 말씀대로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드리는 취지로 그리고 전체 좀 용서를 구한다. 다 못 알리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위에 좀 잘하겠다 취지로 그리고 공백기는 잠시 있을 수 있다는 그 취지로 좀 글을 남기십니다. 그게 친구인데 저는 전혀 위반할 의도가 없고요. 그리고 그 지적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제 무지에서 비롯된 게 사실이고요. 그 지적은 경고 근거에 수용합니다. 그래서 수용하고 이걸 듣고 제가 가도 따질 수도 있으나 이유 분하지 않고 그렇다면 즉시 그거는 제 스스로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물론 기록이 남았던 거 캡처된 건 있지만 그것도 제가 수용을 정확하게 하고 이게 좀 못했더라도 이후에 전체 지켰겠다는 취지 다시 압수드리고 바로 논란 할 것 없이 제가 삭제 처리하고 그 문제 선관위의 경고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수용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고 선관위 위반 제재 관련해서 경고에 수용하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실수로 보여지고요. 저는 우리 세 분의 후보 동지들은 소중한 우리 민주버스 본부의 자산입니다. 어느 분이 본부장을 하시고 수석 부본부장을 하셔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동안의 운동 경력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정말 우리 민주버스 본부가 두 번 다시 조직 내 분열로 우리 민주노총 평등 수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민주버스 본부 내에서 자행된 이런 분열상들은 민주노총 평등 수칙에 전부 다 반하는 것들입니다. 폄훼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정말 부끄러운 자화상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러한 행태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 어느 집행부가 되시더라도 정말 단결하고 화합해서 우리의 적은 우리 내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넘치면 덜어주고 부족하면 채워주는 게 동지 아닙니까? 저는 동지란 말이 정말 부끄러울 만큼 정말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불편한 질문에도 성실히 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따뜻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후보조 생각하는 상대방 후보조의 장점이 무엇인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칭찬을 제가 잘하니까요. 제가 또 장점이니까 칭찬이 진짜 잘하는 거죠. 우리 박상민 동지는 참 존경할 만한 활동가죠. 아까도 말씀 중간에 제가 약간 울컥했는데 중간에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자살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마음을 좀 들으니까 약간 복받쳐 오르는 감정도 있고
그 당시에 해상이 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우리 버스 노동자를 사랑하고 조직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동지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모르지만 활동적으로 존경하는 동지고 앞으로 어디 가서든 참 잘할 수 있는 동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혹시 본부장 당선되시면 더 훌륭하게 공부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 정광재 동지도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왜냐하면 순수하십니다. 우리 지부장님이 순수하시고 그 다음에 사심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 정도 오랫동안 활동하시면 어느 정도 권력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심이 있을 텐데 순수하시고 사심이 없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존경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수석 본부장 당선되시면 조직을 위해서 동지들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원수 본부장 후보님 같은 경우에 제가 2010년도에 처음 만났을 겁니다. 그때 이제 처음 만났던 그 첫인상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잘생겼잖아요. 저보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김원수 부장님께서는 정말 저와 함께 수많은 투쟁을 같이 했죠. 그리고 끝까지 이제 저와 하고 같이 함께 해주셨던 분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김원수 우리 본부장 동지께서 본부장 후보 동지께서 당선이 되더라도 정말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김강석 수석 부본부장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 동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진경열사 투쟁했을 때 그때 이제 광주 망월동으로 저희들이 열사 시신을 갖고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안장을 못하게 하게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계셨어요. 그때 어쨌든 같은 지역에 같이 활동하는 동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뿌리치고 본인이 직접 삽을 들고 땅을 파서 우리 열사를 그 땅에 온전히 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광석 동지도 제가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이 동지는 정말 훌륭한 동지이고 그리고 투쟁 정말 잘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도 보면 정말 공부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편만 아닙니다. 이제 귀여운 팬더공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우리 두 분의 일본 후보 동지들이 정말 좀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같은 민주버스 조합원이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같은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동지들입니다. 네? 하시죠. 저는 김원수 동지 이동하면서 하겠는데 딱 느낀 건 저희들이 사투리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발음의 발성이 이런 것들이 조금씩 운영하고 좀 체계적이다. 그리고 한마디로 하면 좀 스마트하다. 똑똑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지식도 많이 연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굉장히 받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강원이지만 본부장님 지금 안 계시지만 이 야구 투쟁 승리 우리 영어를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 우리 투쟁 좀 가르잖아요. 승관했고 그리고 또 우리 준전에서 다시 투쟁까지 하면서 그래서 항상 우리 지원자한테 찌따라야 되지. 그때 우리 여기 이제 오갔잖아요. 가도 투쟁할 때 진짜 그 물리 굉장히 고수력 있었고 하는 것들 나중에 또 들어보니 무슨 경험이 있는데 대신에 저 그런 경험이 있고 하셨다는 음악적인 경험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역시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다. 이런 능력들 전부 다 제가 개개인 능력들 또 살리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 동지들은 모두가 다 능력이 있다고. 예. 다른 분 오늘 물어보실 거 다 물어보실 거 하시면 되고 없으시면은 마무리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진심 어린 충고와 후보 분들의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마지막 정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하셨기 때문에 1번 후보자부터 내가 먼저 아까 얘기하니까 네, 2번 후보자 하시고 예,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저희 여기 우리 선거하면 저런 이야기하죠. 지역 이야기. 제가 사실 강원도에 아들입니다. 저거 제가 한 두 번한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전시입니다. 전시 어딘지 알지요? 정선 전시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정선천 최명금파 51대 손님 그리고 사방라면 아시지? 저희 집안이시 회장님 전주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 강원도 정선 군정선으로 탄리 605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공부 그때 어려가지고 이제 우리 형님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고 살았더라고 이제 저는 시급도 여기서 받습니다. 아니 강원도에 아들이라는 이렇게 농담만 진담만 하면서요. 어쨌든 저는 좀 보시다시피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재밌는 노동작업을 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서 한 건데 진짜 공감. 우리끼리 왜 싸워요?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경집은 어쨌든 모집은 술 안 마신다는데 뒤풀이 술 마음껏 드시라. 싸우지 마. 아니 술 마음껏 드시라고 있어요. 뒤풀이 문화는 우리가 진짜 그래서 우리 부경집은 해마다 하계위원 자체적으로 일주일씩도 했어요. 돌아가면서 이번에도 했고 일반인. 그리고 저희들은 축구부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은 뭐하는데 저는 이게 되면 한번 기회 되면 우리 버스 동지들 민족 대회를 하고 싶대요. 뭐냐? 민주버스 촉구대회. 돌아가면서 못할 수 없다. 우리 교류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일단 뭔가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해보고 싶은 게 솔직히 있습니다. 이 진짜 중앙이 이야기가 된다면 같이 물론 하는 거지만 우리 대회 저번에 좋았다는 거. 버스 노동자 대회. 그리고 우리 이번에 10월 9일 대회 가면 버스 이름 알고 있는데 우리의 이슈로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 알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통지들한테도 알려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보내는지 참 자책하고요. 그리고 한개 추가하면 지금 부산지구들이 언론에 보시는 점 하지만 대대적으로 지금 버스 우리가 10년 이상 하면 금골때 내시월가 사태대입니다. 심판위 위원장 단독 2시간 남아왔습니다. 뭐 금전 근데 이거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사업성주 안 돼가지고 지금 부격 좀 했습니다. 저는 해보고 싶은 것들 너무 많습니다. 그 참고로 안전 투정하다가 제가 어쨌든 깝죽거리다 깜빡 두번 갔잖아요. 길게는 안 살았지만 세 번째까지 가고 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지들과 함께 했다면 저 재밌는 노동자와 우리 박상희 동지와 그리고 김은수 동지와 같이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지부 동지들과 같이 우리 노동자와 뭐 마지막 좀 저도 하고 나이가 좀 돼가더라고요.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입니다. 한번 좀 뭔가 재밌는 거 그리고 진짜 싸우는 게 아니고 진짜 싸워야 되는 거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해보고 싶다는 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설사 기억 못 가진다 하더라도 저는 뭐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본 하시고 하시고 어쨌든 이번 했으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지금 본부대에서 지금 버스 공연제 관련에 대해서 우리 남부의 현대 관련에 대해서 이 투쟁의 성과를 좀 온전하게 우리 본부의 성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의 성과를 전국의 버스 노동자들 그리고 또 시행할 수 있는 지역에 널리 퍼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어찌됐든 그 길을 내주신 우리 강원지구 우리 조합원분들 특히 우리 황선재 지부장 노동주의 비롯한 지도부분들 정말 훌륭하게 정말 투쟁의 성과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우리 조합원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김상직을 하면서 온전하게 이 춘천의 투쟁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버스 운동 계속 하면서 어쨌든 계속 이제 가슴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황선재 지부장, 우리 동지나 그리고 앞에 계신 우리 신흥버스 그 옛날 대한대동 우리 조합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쟁 시작했으면 그리고 한번 일 시작했으면 끝까지 좀 마무리 해야 되겠죠?
우리 동기들이 우리 기호 2번에게 다시 한번 아니 한 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정광대 동지가 집안 얘기 잠깐 하셔서 저도 집안 얘기로 분위기를 제 신라의 그 경순한 부선에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강원도 연고가 없어요. 경상도 때 가서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순한 후선이고 몰락한 양반이 좀 돼서 우리 저쪽이 전라도 쪽에 정읍 쪽에 신대인 쪽에 좀 자리를 잡으셔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서 몰락한 양반 쪽에 들어갔는데 동아경력 때 그 대접주였습니다. 김경환 장군이라고 해서 검색해 보면 좀 아시거든요. 도감김치로 제가 이제 후손이고요. 네, 그때부터 약간 그 투쟁하는 좀 피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집안 내력이 좀 잠깐 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정책으로 인해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 국민의 민중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연대 투쟁을 탄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화물 노동자 투쟁에 건설 노동자들이 엄호했다는 이유로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지금 대표자들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총 관련해서 엄청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투쟁에 우리가 민주버스 본부 조합원도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투쟁을 좀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반면 우리 민주버스 본부 산하에 우리 조합원들은 정치 투쟁할 수 있는 여건이 대부분 안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서 다 소수노조로 되기 때문에 우리 소수노조 조합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진짜 아까 정광대 동지도 말씀드렸지만 즐겁게 행복하게 노조활동 할 수 있을까 그 보관해먹과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장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자부심 느끼고 당당하게 민주노조 활동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공약한 거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1번 김호수 믿어주시고 밀어주십시오. 확실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후보 연설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리고 종종 치열하게 출마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후보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민주버스 본부 3기 임원 선거 투표 기간은 11월 27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꼭 병원은 모바일 투표로 다 하시죠. 네. 그래서 조합원 주변에 어쨌든 현장 가시면은 조합원 동지들에게 권리 행사를 꼭 하실 수 있도록 또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후보 연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